전주의 역사적인 도심에서 준호는 체계적이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감정적 애착을 피하도록 자라온 그는 애정이 곧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일찍이 배웠다. 그의 아들 민준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을 때 준호는 저항했다. 그에게 동물은 단순히 또 하나의 책임일 뿐이었고 쉽게 잃을 수 있는 것이었으며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존재였다. 하지만 아이의 끊임없는 간청 앞에서 그는 결국 지역보호소로 향했다. 수많은 강아지들 중에서 민주는 생기 넘치는 눈빛과 넘치는 에너지를 가진 작은 베이지색 강아지를 선택했다. 보미는 장난기 많고 호기심 많은 그리고 매우 충성스러운 강아지였다. 이런 특성들은 즉시 민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준호에게 그것은 단지 의무감으로 받아들인 약속일 뿐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과 보미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마당에서 놀 때부터 소파에서 함께 몸을 웅크리고 잠들 때까지 강아지는 항상 민준과 함께였다. 준호는 이 관계를 멀리서 지켜보았고 자신의 감정적 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는 아들에게 과도한 애착을 갖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 미래의 고통으로부터 그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에게 영원한 것은 없었다. 인생은 이미 여러 번 그것을 증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미가 온 이후로 집안의 작은 변화들을 조용히 관찰했다. 민준의 웃음소리는 더 자주 들렸고 그의 아내 수아조차도 더 밝아 보였다. 이런 변화들은 준호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흔들림을 가져왔지만 그는 여전히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수아가 아프리카 사파리 여행을 제안했을 때 준호는 망설이면서도 동의했다. 그것은 민준에게 특별한 경험이 될 것이고 그는 아들의 어린 시절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민준이 보미도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을 때 시작되었다. 강아지는 이미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보미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했다. 준호는 즉시 거절했지만 아들의 반짝이는 눈빛과 수아의 설득에 결국 항복했다. 그렇게 즉흥적이고 다소 은밀한 방식으로 보미는 민준의 기내 수하물에 숨겨진 채 그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이 결정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예상치 못한 모험의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광활한 아프리카 사바나에 도착하자 민준의 눈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과 구불구불한 아카시아 나무들, 멀리서 한가롭게 걸어다니는 야생동물들까지 모든 것이 신비로웠다. 캠프는 안전했지만 가이드들은 야생동물에 접근할 때 규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준호는 주의사항을 귀에 깊게 듣고 민준에게도 다시 한번 설명했다. 하지만 소년의 호기심은 어떤 주의사항보다도 강했다. 특히 사자를 가까이서 보고 싶어 했고 순진한 아이다운 상상으로 보미도 사자들을 만나보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첫날 저녁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여 앉아 있을 때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자의 포효 소리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준은 무서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흥분된 표정을 지었다. 수아는 아들의 반응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보미를 데려온 것이 옳은 결정이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일행은 첫 번째 정식 사파리 투어를 시작했다. 지프차가 초원을 가로지르는 동안 가이드는 이 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 설명했다. 기린 무리가 나무 위에 잎사귀를 따먹는 모습, 얼룩말대가 평화롭게 풀을 뜯는 광경, 그리고 멀리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코끼리 가족까지 모든 것이 경이로웠다. 민주는 백팩 속에 숨겨둔 보미를 종종 확인했다. 강아지는 놀랍게도 조용히 있었지만 때때로 흥분된 듯 작게 낑낑거렸다. 준호는 그때마다 긴장했다. 다행히도 엔진 소리와 바람 소리에 강아지의 작은 소리는
묻혔다. 오후가 되자 가이드가 갑자기 지프를 멈추었다. 약 100m 앞쪽 큰 아카시아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자 무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검은 갈기를 가진 수사자가 무리를 이끌고 있었다. 가이드는 절대적인 침묵을 요구했다. 예상치 못한 소리는 사자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장엄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민준의 가방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보미가 평소보다 더 많이 움직이고 있었다. 아마도 사자의 냄새를 맡은 것 같았다. 민준은 조용히 가방을 열어 보미를 달래려 했지만 이것이 그날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민준이 가방을 열자마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보미는 순식간에 가방에서 뛰쳐나와 사자 무리를 향해 달려갔다. 작고 경쾌한 짖음소리가 사바나의 고요함을 깼다. 관광객들은 숨을 멈췄고 수아는 공포에 질려 입을 막았다. 준호는 재빨리 민준을 붙잡았다. 아들이 강아지를 쫓아가려는 것을 본 것이다. 검은 갈기의 수사자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은 모든 이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거대한 사자는 보미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보미는 두려움 없이 사자의 주위를 뛰어다니며 냄새를 맡고 꼬리를 흔들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행동했다. 다른 사자들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이 작은 방문객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떤 사자도 보미를 위협하지 않았다. 검은 갈기의 수사자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은 채 보미를 관찰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다. 그때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수사자는 부드럽게 보미의 목덜미를 물었다. 암사자가 자신의 새끼를 옮기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그리고는 천천히 초원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이 놀라운 광경에 모든 사람들은 말을 잃었다. 가이드는 즉시 캠프로 돌아가야 한다고 지시했다. 캠프로 돌아오는 길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민주는 눈물을 흘리며 준호의 품에 안겼다.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적 방어벽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동안 그가 지켜온 감정의 거리두기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다. 수아는 남편의 변화를 눈치챘다. 준호의 얼굴에서 평소의 냉정함이 사라지고 걱정과 후회의 감정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었다. 자연의 신비로운 힘 앞에서 한 가족의 운명이 바뀌고 있었다. 밤이 되자 캠프에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순찰대원들이 멀리서 작은 베이지색 물체를 물고 있는 검은 갈기의 사자를 목격했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사자가 보미를 입양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지만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준호는 텐트 안에서 잠든 민준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 자연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나 캠프 주변을 서성였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어린 시절 그도 한때 강아지를 키웠었다. 하지만 그때의 상처로 인해 감정적 유대를 거부하며 살아왔다. 이제 그는 자신의 아들이 같은 경험을 하게 된 것을 보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수아는 남편의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다. 아침 식사 시간, 그녀는 준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신도 알고 있죠? 우리가 민준이에게 가르쳐온 것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저 민준이가 상처받지 않기를 바랐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감정이 묻어났다. 그날 오후 가이드들은 보미를 찾기 위한 탐색을 시작했다. 비록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이 특별한 상황에 동참하기로 했다. 준호도 함께 나섰다.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사파리 차량이 사바나를 달리는 동안 준호는 민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그가 키웠던 강아지 이야기, 그리고 그 후로 자신이 왜 감정적 거리두기를 선택했는지를 설명했다. 민주는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지만 동시에 이해하기 시작했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그들은 멀리서 검은 갈기의 사자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주변에는 작은 베이지색 형체가 뛰어다니고 있었다. 봄이었다. 놀랍게도 사자는 마치 봄이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때로는 장난스럽게 반응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제지하기도 했다.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준호의 내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동안 그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자연은 그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유대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유대를 피하는 것이 결코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수아는 남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미소를 발견했다. 그것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다. 준호는 이제 깨닫고 있었다. 사랑하는 것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검은 갈기의 사자가 캠프 근처에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입에는 보미가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았다. 사자는 천천히 걸어와 보미를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았다. 보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다가 민준을 발견하고는 기쁨에 찬 짖음소리와 함께 달려왔다. 민준은 울음을 터뜨리며 강아지를 끌어안았다. 준호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수아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검은 갈기의 사자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려 사바나로 돌아갔다. 그의 위험 있는 모습은 마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다. 자연의 신비로운 힘과 예상치 못한 인연의 의미를 보여주는 듯했다. 이 놀라운 경험은 준호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동안 그가 쌓아온 감정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도 달라졌다. 이제 그는 깨달았다. 사랑과 유대는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을. 캠프의 가이드들은 이런 일은 처음 봤다고 했다. 사자가 자신의 먹이가 될 수 있는 작은 동물을 보호하고 심지어 다시 데려다 주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이것은 마치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특별한 메시지 같았다. 그날 저녁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인 가족들은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보미는 민준의 무릎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아는 남편의 변화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준호는 이해했다.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교훈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교훈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아프리카의 광활한 사바나에서 그들은 단순한 가족 여행 이상의 것을 경험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과 연결의 의미를 배웠다. 전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주는 보미를 품에 안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을 되새겼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사반에서 그들은 단순한 모험 이상의 것을 경험했다. 그것은 준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특별한 여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이웃들은 그들의 놀라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검은 갈기의 사자와 보미의 특별한 만남은 마을의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준호에게 가장 큰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일어났다. 이제 그는 아침마다 민준과 보미가 마당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짓는다.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르거나 거리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어울리며 즐거움을 나눈다. 수아는 남편의 이러한 변화를 보며 행복해한다. 준호의 사무실 책상에는 이제 가족 사진이 놓여 있다. 그 속에는 보미도 당당히 자리 잡고 있다. 동료들은 준호가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의 눈빛이 더 부드러워졌고 미소가 잦아졌다. 때로는 직원들에게 아프리카에서의 경험을 들려주기도 한다. 어느 주말
가족들이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이었다. 한 작은 여자아이가 보미에게 다가와 쓰다듬고 싶다고 했다. 예전에 준호였다면 서둘러 자리를 피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는 따뜻한 미소와 함께 허락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에게 보미와 검은 갈기, 사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준호는 안다. 사랑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연결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교훈이 찾아온다는 것을. 전주의 작은 집, 이제 그곳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준호는 매일 밤 민준을 재우며 생각한다. 아프리카의 검은 갈기 사자가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였다. 이야기의 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준호와 그의 가족 그리고 보미의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왼쪽에 있는 재생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매일 삶의 복잡함을 탐구하는 특별한 이야기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